해봅시다. 뉴턴의 운동 제 세 가지 법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뉴턴의 운동 3법칙이 있거든.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요 세 가지가 뉴턴의 운동 3법칙이야.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관성의 법칙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관성. 자, 관성은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요게 조건이에요. 자, 관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자, 물체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한다. 자, 요거를 자,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성에 운동하려고 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이걸 운동관성이라고,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정지관성이라고 하거든.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사고 실험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직접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자, 마찰력이 없을 때, 자, 마찰력이 없을 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레일을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자, 여기에서 구슬을 하나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떨어져서 맞니?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똑같은 높이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거를 평평하게 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때?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자, 얘네들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서 멈추더란 말이야. 그러려면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요 물체는 수평한 데에서는 계속 운동을 해야 돼. 얘는 등속으로 직선 운동을
계속 할 거야 라는 얘기죠. 어떻게 될 때까지? 저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할 거다라고 했는데 마찰력이 없지. 마찰력이 없으니까 속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직진 운동을 하려고 할 거란 얘기예요. 알겠니? 자,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관성에서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을 각각 따로 배워보자. 첫 번째 운동 관성. 자, 관성이 작용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 그랬다. 자, 운동 관성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려 한다. 이게 바로 운동 관성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 관성의 예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쭉 적어볼까요? 이런 거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자, 사람이 어떻게 쏠리죠? 사람이 앞으로 밀리지. 그래, 버스는 정지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쪽으로 밀리잖아. 자, 이게 바로 운동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자, 운동관성은 이런 것들이야. 달리는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지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안 쓰러지지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은 어떻게 서 있기 쉬워 어려워? 아니, 그건 서 있기가 어려워. 이런 것도 운동하는 물체에 달리던 관성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돌고 있는 팽이도 역시 쓰러지지 않죠. 이런 것도 운동 관성 때문에 역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자, 이게 운동 관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관성.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 한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요.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이 어디로 밀려? 뒤로 밀리죠? 원래 있던 자리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불에 먼지를 자, 막대로 쳐서 털어낸다. 그 다음 세 번째, 컵 위에 카드를 놓고 동전을 올린 후 카드를 빠르게 쳐내면 어떠죠? 빠르게 쳐내면 동전이 어디로 떨어져? 컵 속으로 떨어지잖아.
이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컵이 있어, 컵이. 컵이 있는데 이외에 카드를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전을 놔요. 그 다음에 있지, 이거를 손으로 여기를 카드를 탁 튕겨. 빠르게 튕긴단 말이야. 그러면 카드만 쏙 빠져나가고 동전은 여기로 떨어져. 이런 게 관성 때문이야. 그리고 니네 혹시 있지? 이런 거 있잖아. 5만 원짜리 위에다가 병을 거꾸로 이렇게 5만 원짜리 위에다가 이게 돈이면은 병을 거꾸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자, 병을 거꾸로 올린 다음에 자, 야, 요 병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돈만 빼가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이 이 돈을 살살살 빼려 그러잖아? 그러면 안 빠져.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빠른 속도로 있지? 확 잡아 빼버려. 그러면은 병은 그대로 있고 돈만 빠지는 거야. 이런 거를 특히 이렇게 있지. 여기 책상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모서리에 놓고 요걸 손으로 잡고 있지. 손으로 여기를 딱 쳐버리잖아. 그러면 돈만 싹 빠져나가고 병은 그대로 서 있단 말이야. 니네 한번 해봐. 또는 요렇게 있지. 자, 이 주둥이가 작은 병 위에다가 여기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동전을 2개 정도 올려. 이렇게. 그래 놓고 있지. 자, 저 동전은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저 돈을 빼가세요 그러잖아.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요 끝을 손으로 잡고 있지. 다른 손으로 여기를 아주 빠르게 쳐. 그러면 돈만 쏙 빠지고 동전은 그 위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정지관성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요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 자, 요런 천정에다가 있지? 자, 실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또는 물체를 이렇게 달아요. 자, 요 하나만 달았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물체를 달고 요게 A줄이고 요게 B줄이야. 그런데 B줄을 당기는데 자, B를 자, 천천히 당겨요. 자, B를 천천히 당기잖아? 그러면 A하고 B 줄 중에 누가 끊어질까? 이런 얘기야. 니네 한번 생각해봐. A하고 B 중에 누가 끊어질까? 잘 모르겠어? 자,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여기에 물체를 하나 또 달고, 여기에 물체를 달고, 또 여기에 물체를 달고, 여기에 물체를 또 달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줄이 1, 2, 3, 4가 있죠? 자, 이렇게 줄을 매달고 매달고 매달수록 어떤 줄이 끊어질 확률이 제일 크겠니? A 1번. 1번 줄이지. 왜? 1번 줄은 그 밑에 있는 물체를 다 매달고 있잖아. 근데 2번 줄은 그 밑에 3개만 매달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왼쪽에서 봐봐 이제. A줄하고 B줄에 있는데 B 끝을 천천히 당겼다고 해봐. 그러면 A는 저 돌도 매달고 있지만 손으로 당기는 힘도 받지? 근데 저 B는 손으로 당기는 힘만 받지? 그래, 그런 같은 조건으로 어떤 줄이 끊어지겠어? 그렇지, A줄이 끊어지지. 그래,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천히 당길 때는 A가 끊어진다. 근데 B 끝을 잡고 있죠? B를 빠르게 당겨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B가 끊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 물체는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B가 끌어져. 니네 이런 거야. 화장실 가면 두루마리 휴지 걸려있죠? 그 두루마리 휴지의 끝을 자꾸 슬슬슬 풀면 어떠니? 끝까지 다 풀리지. 근데 끝을 잡고 아주 빠르게 확 잡아당기면 어때? 중간에 끊기잖아. 또는 손 잡은 부분. 니네 그 끝을 있지? 크게 잡지 말고 손끝으로 이렇게 끝만 잡고 아주 빠르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손으로 잡은 부분만 찢어지잖아. 이런 게 바로 관성 때문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관성은 어느 때 커지냐면, 관성은, 자,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볼까요? 자, 이렇게 커브길이 있어, 커브길이. 근데 커브길에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서 커브를 쉽게 자동차가 커브길을 안전하게 돌 수 있는 방법은 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동차가 저 커브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관성이 크게 작용하면 얘는 앞으로 그냥 튕겨나가겠지, 관성 때문에. 그러면 관성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 관성을 줄여서 커브를 돌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커브길에서 속도 더 내면 돼, 안 돼? 근데요. 안 되잖아. 그래서 속력을 줄여야 돼요. 자, 속력을 감소시켜야지. 속력 줄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야 돼? 또 질량을 줄여야죠. 그래서 니네 트럭들 있잖아, 트럭. 트럭에 짐을 많이 싣고 이 커브를 돌 때 속력을 줄이지 않잖아? 그럼 사고가 많이 나. 왜? 트럭의 질량이 짐을 많이 실으면 질량이 커지잖아. 그러면 관성이 커져서 커브를 돌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바로 관성을 알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거기 봐봐. 자, 관성과 안전이라고 나와 있죠.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니? 그치? 그래서 어떻게 알아? 자,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때? 내가 피해를 덜 보려면은 자동차의 속력이 느려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저 관성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쪽에 관성 실험 나와 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 돌을 매단 A하고 B주. 그치?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게 관성이야. 관성에 대해서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자, 관성은 끝났어요. 그러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울 거예요. 자, 운동량을 보자. 자, 첫 번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지?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이에요. 운동의 정도야.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해.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랬을 때 운동량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보냐면 거기에서는 기호로는 P라고 해볼까요?
운동량 P는 질량은 M 곱하기 속도는 V 이렇게 표현되거든. 알겠니?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운동량은 방향이 있어요. 자, 방향이 있어. 크기만 갖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에 1kg짜리가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해보자. 2m/s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A고 요게 B인데 요거 1kg짜리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A의 운동량은 이라고 하잖아. A의 운동량은 얼마냐? 그러면 1kg 곱하기 2m/s지요. 자, 단위는 그대로 생략하면 안 돼. 단위는 1kg, 단위는 이거 곱했으니까 2kg m/s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런데 방향이 얘는 어느 쪽이야? 방향이 동쪽으로야. 이거 동쪽으로라는 거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은 똑같죠? 1kg짜리가 2m/s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2kg/m가 되지요. 얘는 방향이 어느 쪽이야? 서쪽이죠?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 그러면 맞나? 틀렸죠. A와 B의 운동량은 분명히 달라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같으나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에요. 왜? 운동량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냐 안 됐냐? 어려운 거 없지? 운동량은 이거야. 굉장히 쉬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자,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충격량은 첫 번째 어떻게 구하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왼쪽에서 단위를 여기에다가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세크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자. 자, 그러면 봐봐. 충격량은 우리가 기호로는 I라고 쓰거든.
I는 그 다음에 힘은 기호로 F라고 쓰죠. 시간은 우리가 T라고 하죠. 단위를 보자. 단위. 자,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초, 1초, 2초. 자,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충격량의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봐봐. 1뉴턴 세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1뉴턴의 힘으로 1초간 작용했을 때 받은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충격량.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여기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에 비례한다. 맞니? 그쵸? 그래서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크고요. 시간이 길수록 커요.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요. 충격량은 힘의 방향과 같다.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그런데 있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보면 이렇게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자. 2kg 물체에 10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충격량 I는 10N 곱하기 2초 해서 20N 세크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저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봐. 2kg 물체에 10N의 힘이 동쪽으로 1초 동안 작용했을 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충격량의 방향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충격량 I는 똑같이 10N 곱하기 2초니까 20N 세크지만 자,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같으니까 동쪽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자, 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자,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고요?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자,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알겠죠? 근데 니네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게 변화량이지? 어?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거야? 다인아 어떻게 구해? 변화. 델타 변화는 항상 어떻게 구해? 음, 그 운동한 준식아. 후에서 어, 운동하기 전을 빼요? 다시 어떻게? 운동한 후에서 운동하기 전을 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다인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3,000원을 줬어. 그러면 총 얼마가 됐어? 1,000원, 4,000원이 됐지. 그러면 다인이 돈의 변화량은 얼마야? 3,000원. 3,000원은 어떻게 구해? 그 4,000원 마이너스 3,000원. 그래, 4,0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 해야지. 아, 네. 그래,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뭐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지. 항상 꼭 기억해둬. 항상.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불러. 그러면 니네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변화량이야. 항상 변화량은 어디에서 어디 뺀다? 나중에서 나중에서 처음. 처음을 뺀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여러 개를 낼 거거든. 이제 한번 풀어보자. 잘 봐. 첫 번째 문제. 1kg짜리. 자, 여기서 정지하고 있었어요. 자, 정지했다. 자, 그런데 정지한 A 물체에 10N의 힘이 2초간 작용했을 때 이 물체의 나중 속도는 자 이거를 힘이 여기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도 넣자. 도와 방향은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그러면 자 A 물체 10N의 힘이 2초간 작용했다 그랬지. 그러면 힘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충격량 구할 수 있니? 자, A 물체가 받은 충격량 구할 수 있잖아. 충격량은 얼마야? 10뉴턴 곱하기 2초 해서 20뉴턴 세크지요. 자, 요 충격량은 뭐에서 뭘 빼라 그랬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라 그러지 않았나?
자, 그러면은 계산할 거야. 나중 운동량은 1kg 곱하기 속력은 V. 처음 운동량은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0이니까 0이죠. 됐니? 네. 그러므로 속력 V는 얼마여야 돼? 20, 예, 20m/s예요. 그리고 힘을 받은 동쪽으로. 그치? 이거 봐. 지금 충격량을 가지고 우리 나중 속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이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자, 1kg짜리가 자, 2m/s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게 1kg짜리가 자, 4m/s가 됐어요. 자, 요게 요거를 동쪽이라고 해보자. 이쪽은 서쪽이야. 자, A라고 하는 A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2m/s에서 4m/s로 속도가 변했다.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이런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자, 그러면 자,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할 거야.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거라 그랬죠? 맞니?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1kg 곱하기 4m/s죠? 근데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1kg 곱하기 2m/s죠? 그러면 얘는 2kg m/s야. 맞지? 자, 그러므로 충격량은 충격량은 2kg m/s 이렇게 써도 되고, 그쵸?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의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뉴튼 세크하고 같아요. 됐니?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작용했어? 동쪽이죠.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지. 그래.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문제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A라고 하는 물체가 2kg이 여기에서는 2m/s야. 근데 A라고 하는 물체가 5초 후에 2kg인 물체가 5m/s가 뭐라고 할까요?
5라고 하자. 그냥 똑같이 풀자. 5m/s가 됐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A 물체에 작용한 힘 크기와 방향, 그다음에 충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는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자, 역시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야. 자,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얼마야? 얼마? 2kg 곱하기 5m/s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4kg 미터 2m/s. 그러면은 6m/s인가요? 6kg m/s. 그지? 6kg m/s. 자, 요게 무엇과 같다고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F 곱하기 S라고 했지? 자, 요게 6kg m/s는 6N하고 똑같죠? 근데 자, F 곱하기 S 몇 초야? 5초. 이게 6N야. 그러므로 F는 몇 뉴턴이야? 1.2N이 되는 거지? 이거 봐. 그리고 이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운동하는 방향이니까 동쪽. 그래서 힘의 크기 1.2N, 방향 동쪽, 충격량 6N 세트. 맞니?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가 상당히 다양해. A라고 하는 게 2kg 똑같이 2m/s로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던 놈이, 자, 여기에서는 10초 후에, 자, 이쪽으로, 자, 2kg짜리가 여기에서 4m/s가 됐어.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도 풀어보자. A 물체가 받은 충격력, 이거를 충격력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지. 그러면 이제, 자, 오른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고 왼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볼까요? 또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왜냐면 얘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거예요. 자, 운동량 변화량은 자, 이처럼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자, 왼쪽으로 나중 운동량은 2kg 곱하기 4m/s죠. 근데 방향을 표시해야 돼. 자, 얘는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을 우리 플러스로 잡았지. 맞아?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플러스야. 그리고 마이너스.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방향이지. 왜냐면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잖아. 나중 운동량은 왼쪽이지만 처음은 오른쪽이니까 서로 다른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꼭 정해줘야 돼. 이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2kg 곱하기 2m/s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12kg m/s죠? 이만큼 변한 거야. 그러면 충격량이죠, 이게.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12 뉴턴 세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 F 곱하기 10초였지? 10초 후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면 F는 역시 1.2 뉴턴이 작용했다는 뜻이네. 자, 1.2 뉴턴이 10초 동안 어느 쪽으로 작용한 거야? 힘의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했잖아. 자, 힘의 방향은 왼쪽이에요, 왼쪽. 만약에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 속력이 증가해야 돼. 근데 얘는 속력이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거꾸로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 이해됐냐? 준식아, 이해됐어? 확실해?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는 또 풀어볼 수 있을까? 자, 여기 배트예요. 야구 배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구공이 자 100g짜리라고 해보자. 100g. 20m/s로 야구공이 배트에 충돌한 다음에 거꾸로 이쪽으로 30m/s로 날아갔어.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치면은 날아가잖아. 그랬을 때, 자, 이때 배트가 받은 충격량과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 그리고 힘의 방향을 각각 구하시오. 자, 힘과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걸 다 배워볼 거야. 자, 우선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니? 0.1kg 곱하기 30m/s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플러스로 했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지. 그러면 지금 100g짜리가 처음에는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럴 경우에 자 마이너스 해야 돼. 0.1kg 곱하기 20m/s.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5kg m/s가 되죠. 이게 충격량이에요. 그런데 잘 봐야 돼 이제. 자,
야구공하고 배트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니? 근데 충격력의 방향은 자, 야구공의 충격력은 오른쪽으로 가. 왜냐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밀려갔잖아, 결국. 근데 배트는 왼쪽으로 달려. 알겠니? 서로 힘의 방향 이렇게 충돌할 때는 반대로 일어나. 우리 다인이가 지금 졸립죠? 그치? 잠을 열심히 깰라 그러는데 좀 졸린 것 같아. 자, 이런 문제가 있지. 자, 여기에 시간을 준다면 잘 봐야 돼,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 0.1초 만에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충격력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충격량이 여기에서 5kg 미터 퍼 세크는 5 뉴턴 세크하고 같잖아. 자, 그럴 때 F 곱하기 0.1초 이게 5하고 같아야 되니까 F는 50 뉴턴이 작용했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충격량까지 배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자, 129쪽에 관계까지만 했어요. 거기 그래프를 이제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요거만 자, 다이나 네. 조금만 참아. 요거 오늘 어 요거 뒤쪽에 충격량, 충돌과 안전장치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야. 이거 금방 끝나.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자, 여기에서 자 보자. 시간 힘의 그래프에 자, 첫 번째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여기 보자. 여기는 시간이고 이게 힘이야.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해. 자, 그럴 때 이 면적은 무조건 뭐가 되죠?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이 되는 거야. 맞니? 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게 F 시간 T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도 역시 무조건이야. 이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감소할 때. 자, 일정하게 이게 F T에 대해서 일정하게 감소할 때. 자,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요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힘의 크기가 변할 때. 자, 어떻게 변하냐면 T하고 F하고 뭐 이런 형태로 변했다고 보자.
자, 이렇게 되더라도 이 면적은 뭐다? 면적은 충격량이다. 알겠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과 안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충돌과 안전. 자, 충돌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충돌과 안전에서 자, 평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충격력이라고 하거든. 자, 충격력은 자, 봐봐.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자, 꼭 기억해야 돼.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져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T, 그 다음에 이게 F인데 잘 봐. 자,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자, 요게 S1, 요게 S2. 그러면 S1과 S2 면적이 같아요. 자, 면적이 무조건 힘과 시간을 그래프해서 면적은 뭐라 그랬죠? 충격량이라 그랬지? 충격량이 같아. 그랬을 때, 자, 요거를 F1, 요걸 F2라고 할 때, F1, F2를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자, 그랬을 때, 여기 잘 봐. 자, F1이 F2보다 크죠? 그 다음에 요거를 T1, 요걸 T2라고 해봐. T2가 T1보다 크죠? 자,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예가 나오잖아. 그거에 대한 예는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예를 그냥 쭉 들을 거야. 자, 달걀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때요? 깨지죠? 자,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어때? 안 깨지죠? 왜 안 깨지냐면 방석에 있지? 달걀이 딱 부딪힌 다음부터 어때? 쑥 들어가지? 푹신하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다이나 조금만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이 굽어지지? 구부러진다. 맞니? 그냥 꼿꼿하게 뛰어내리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면서 자, 충격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투수가 던진 공을 받을 때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어때요? 자, 그 미트를 공 받는 장갑이죠. 미트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지.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죠.
그러면 에어백이 딱 터지면서 어때? 공기가 채워지니까 그 에어백에 얼굴이 부딪히면 쭉 어때? 공기를 빼내면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에 대한 얘기야.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써 있어. 한번 봐봐. 자, 거기 공기가 충전된 포장지 알지? 우리가 깨지는 것들 보면은 거기에 공기를 잔뜩 비닐에 뽀글뽀글하게 넣어가지고 충격을 덜 받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책상 모서리 같은데 푹신한 보호대를 붙이지. 그리고 우리가 태권도 하는 애들 어때? 옷을 입죠? 그 위에. 그런 것도 푹신하게 놓잖아.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자전거 안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어때? 자,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안장에 스프링이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어때? 충격을 받는 힘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확실히 없지? 이거 계산